자, 여러분들, 자, 우리 벌써 또 금요일이네요. 이번 주 이제 마지막 일일일째 들어갑니다.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볼 문제도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 관련된 내용이에요. 우리가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뭐 자세하게 모든 걸 다 문제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. 제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, 이런 것들 중심으로 넣어놓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꼭 틀리지 않게 정리하십시오. 자, 경찰청장이, 자, 이 부분 경찰청장 기억하셔야 돼요. 하나, 위해성 장비를 새로운 걸 도입하려면, 기존에 없는 새로운 거 도입하려면 이게 안전한지 안 한지 모르죠. 그러니까 일단 무슨 검사를 실시한다?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 결과를 누구한테 제출합니까? 국가경찰위원회 아니죠. 어디요?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잖아요.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. 위원회에다가 제출해야 된다,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리고 이때 안전성 검사 누가?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된다. 맞죠? 그죠? 여기 때문에 X. 두 번째. 자, 손실보상. 국가는입니다. 국가는 조심하시고, 손실 발생 원인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의 생명, 신체, 재산상 손실 입었다. 그럼 이 사람이 책임이 있는 자가 자기 책임에 상응한 정도만 입었잖아. 그럼 보상 팔 필요가 없지. 어떻습니까? 상응한 정도를 뭐해서 초과하는 생명, 신체, 재산상 손실 입었어야 돼요. 초과하는. 그 사람이 책임 정도로 피해봤다면 보상 필요 없어요. 그거를 초과하는 손실 입은 경우라면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대. 여기도 포인트. 손실보상은 해야 됩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X라는 거. 이것도 기출, 우리 채용 기출은 아니고요. 이게 간부시험 문제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. 그렇게 해서 확인하십시오. 두 번째, 경찰청장, 해양경찰청장, 시도청장, 지방해양경찰청장과 경찰청장과 여기 시도청장입니다. 그럼 여기에 조심할 첫 번째가 이 손실보상에는 서장님 들어가면 돼요, 안 돼요? 안 돼요. 서장님 들어가면 안 돼. 그거 조심하시고, 이 사람들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합니다. 근데 어떤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아갔습니다. 받아가면 그때는요, 보상금은 환수할 수 있다가 아니고 환수해야 된답니다.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된다. 그래서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. 잘못됐죠. 이거를 바꾸는 문제는 우리 채용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두 군데 조심하셔야 돼요. 서장 들어가면 안 되고 해야 된다. 그 다음에 손실보상금이 지급이 됐어요. 지급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는 자, 이거를 누구한테 보고합니까?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요? 아니죠. 여기는 국가경찰위원회야. 여기가. 위원회에다가 심사자료 결과를 보고해야 돼요. 이 경우에는 여기도 국가경찰위원회 이렇게 돼야 됩니다. 여기가. 됐죠? 국회가 아니고.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잘못됐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우리가 범인을 검거하는데 공로가 있는 사람한테 보상금 지급하는데 그 좋은 관련해서 여기는요, 경찰청장, 그 다음에 시도청장, 서장도 들어가는 거 아시겠죠? 여기 보상금 지급은. 그리고 이 사람은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해서 검거하게 한 사람한테 보상금은 지급해야 된다 가지고 할 수 있다죠. 아까 손실보상은 정당보상 해야 되는데 여기는 할 수 있답니다. 아시겠죠? 잘못됐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문제인데 이 질문 잘 보셔야 됩니다. 여러분, 먼저 어떤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지고 있어요? 어떤 범죄, 이때 범죄가 어떤 범죄입니까? 뭐라고 돼 있냐면 살인, 그 다음에 상해와 폭행, 그리고 강간과 추행의 죄 중에서는
강간의 죄. 강간. 그러니까 강간과 추행의 죄 중에서는 강간의 죄. 그러니까 추행은 안 들어가 있어요. 또 하나가 강도와 절도의 죄 중에서는 뭐예요? 강도에 관한 죄라고 돼 있어요. 강도와 절도에 관한 죄 중에는 강도에 관한 죄라고요. 그리고 또 이거 말고 이제 가정폭력. 그리고 아동학대입니다. 이렇게입니다. 이런 범죄가 행하여 지려고 하거나 행하여 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 신체입니다. 여기 조심.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됩니까? 재산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. 재산은 없어. 자, 그리고 위해 발생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적 행사, 이것도 한 번쯤 보시고, 대응한 행위라여 그로 인해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경찰관의 직무 수행이 불가피한 것이었고, 그리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이루어졌어. 그리고 중요한 거, 고의나 뭐가 없다? 중대한 과실이 없어요. 그리고 또 하나가 정상을 참작해서 형을 감경 면제 여기는 할 수 있다가 맞죠? 면제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. 여기는 이렇게를 여러분들은 조금 조심하시기, 지문들은. 그래서 이거에다가 재산을 넣을 수도 있고 여기를 면제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여기 고의 중대한 거 이런 거 바꾼다. 근데 저는 이제 어디를 바꿨냐면 이 범죄 중에 절도에는 있어요, 없어요? 절도 안 들어간다고요. 아시겠죠? 뭐라고요? 살인, 상해와 폭행, 그리고 강간이나 추행의 죄 중에서는 강간의 죄, 그리고 강도와 절도의 죄 중에서는 강도의 죄, 그리고 가정폭력, 아동학대, 아시겠죠? 이렇게 됩니다. 절도 때문에 X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. 됐습니다. 나머지 그대로 다 맞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본다면 위해성 장비를 새로 도입할 때 안전성 검사는 청장이 하는데 이거를 어디다 제출?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. 그리고 책임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손실을 입을 때 정당보상해야 된다. 그리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보로 보상금 받아갔다면 환수해야 된다. 해야 된다. 그리고 손실보상이 지급됐다면 손실보상심의원회는 국가경찰위원회에다가 자료 결과 보고입니다. 여기도 국가경찰위원회다. 그리고 범인 검거자한테 보상금 지급할 수 있다. 그리고 여기는 서장까지 들어간다는 거 조심하시고. 그리고 여기서는 절도죄는 아니다. 그죠? 뭐라고요? 살인, 상해와 폭행, 강간, 강도, 그 다음에 가정폭력, 아동학대입니다. 아시겠죠?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내용까지 정리하시면 돼요. 다시 잘못됐죠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까지 이번 주 문제는 다 정리했습니다.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또 뒷부분에 뭐 공공기관 정보공개법, 행정절차법이라든가 뭐 개인정보법 또는 국가배상, 행정심판 소송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이번 주에도 너무 고생하셨고요. 아직도 토요일, 일요일 이틀 남았죠. 우리는 이번 주도. 그러니까 그때까지 쭉 유지하시면서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공부하십시오. 자, 여러분들 참 공부하는 게 참 쉽지는 않죠. 쉽지는 않습니다. 그래도 쉽지는 않기 때문에 합격하면 우리가 엄청 막 좋은 거 아닙니까? 뭔가를 희생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. 조금만 힘내시고요. 이번 주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이번 주 고생하셨고 우리는 다음 주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문제로 인사드릴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